나는 더 이상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숲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를 전혀 개의치 않고 제 방 문을 열어주더니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게 내가 한 일이야. 제 이름은 엔도 시오리입니다. 30세의 저는 3년 전에 결혼했어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났고 약 1년 반 정도 교제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만났다. 처음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저는 선의와 성의, 미소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격한 시아버지, 말이 많은 시어머니, 조금 화려하긴 하지만 우리는 금세 서로에게 따뜻해졌어요. 나를 위해 일해준 요시마이, 두 여자는 주로 잡담을 하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그들을 통제하곤 했다. 이것이 시댁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나는 친아버지를 막 잃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매우 편안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질병을 진단받으셨고 우리는 새 집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강한 요청으로 저는 시댁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바이는 이미 도쿄의 대기업이다. 회사에 다니다가 시댁을 떠났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합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고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솔직히 동거도 싫었지만 남편을 무시하고 새 집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더웠어요. 1년 후 시아버지가 병들어 노숙자가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대정부 관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이 모든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었습니다. 라고 결정됐다. 그 결과 부모님의 저축이 다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출금도 1000만 엔 이상 남았다. 원래 노부인이셨던 시어머니는 돈 문제로 시아버지에게 계속해서 화를 내시곤 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 건강하셨을 때는 잘 지낼 수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썩어가신 후 마치 당신이 루프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는 비참함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다. 더 나쁜 일이 뒤따랐다. 비슷한 시기에 시어머니도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 함께 살게 됐다. 노다. 시어머니의 SNS에 올라온 눈길을 끄는 글이 입소문을 타며 회사에 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그는 주변의 시선을 참지 못해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SNS를 통해 부자들을 불이익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지 못하고 수입도 없다. 럭셔리 브랜드 제품과 계속해서 레스토랑에 대한 포스팅과 부유한 가족의 생활 방식을 소개합니다. 현실로 돌아오면서 나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귀국 후에도 일주일에 2번씩 아르바이트만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다. 켜져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잘못한 것이 없고 모든 일을 나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둘 다 생활비도 전혀 내지 않아서 남편과 나의 월급은 4명 정도 됩니다. 을 덮기 위해서는 남편은 집에 대한 모기지 잔액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시어머니와 시어머니의 생활비와 인건비. 그녀의 남편은 어떻게든 하고 싶은 마음에 초과 근무를 했고 결국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느새 지인의 회사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범이 내나는 그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내가 일한 유일한 회사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월급은 많이 줄었지만 일할 곳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내 아들은 인류 기업이다 엘리트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즐기고 있다. 나의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나의 이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가 영원히 사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부 상장회사에서는 급여를 받는 직원이라는 명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남편이 퇴직했다는 소식을 시어머니께 알리려고 했더니 기생충. 당신은 당신이 안타까워할 수 있는 유일한 비극의 여주인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겹다. 검은 마음의 여자야. 당신의 태아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기생충이 될 것입니다. 아니, 제발 그 큰 배를 가지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자 나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곧 손주를 안고 있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나요?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친척 13명을 위한 집밥을 계속해서 요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말에 피로와 졸음, 상처, 내 마음은 슬픔과 굴욕으로 찢어졌습니다. 남편의 부재를 틈타 시어머니와 요시마이가 아침부터 나를 둘러쌌다. 잘못한다, 안 좋아 보인다 등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임신 9개월 차 배가 부풀어 오르고 아기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약한 엄마라서 미안해요. 하지만 내가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나는 필사적으로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내 주변의 친척들은 나에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무도 나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굴욕감을 느끼며 요시마이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읍해. 이 요리는 무엇입니까? 너무 나쁘다. 이걸 만들었나요? 이거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어제부터 내가 만들어온 고기조림을 입에 넣고 뱉어냈다. 그는 젓가락을 엉망으로 만든 후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끔찍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요시마이도 내가 요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비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왜 나만 그렇게 비난을 받는 걸까? 이봐요. 가서 다시 만들어 보세요. 요시마이는 나에게 접시를 건넨 뒤 나를 방에서 쫓아냈다. 이제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것은 되었다. 나는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이 상황을 견디다 못해 남편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더니 갑자기 남편이 그는 내 팔을 꽉 잡았다. 나를 어디로 데려갈 생각이에요. 내 팔이 잡혔어요. 내가 은퇴한다고 어머니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케이지를 보고 얘기할까? 왜? 당신은 그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마크를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항상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요. 남편은 나를 걱정해서 은퇴를 비밀로 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렇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난 괜찮아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함께 살고 있는 시어머니, 남편의 은퇴, 우울증, 급격한 삶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저는 건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나는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새아주머니 집에 가보니 임신 5개월이더군요. 동네에서 기다리던 아기가 내 뱃속으로 들어왔다. 남편과 손을 잡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다. 임신은 질병이 아닙니다. 젊으니까 일하면서 집안일도 할 수 있어요. 오른쪽. 내가 배를 찔린 채 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랬다. 그녀는 나와 아기를 귀찮게 생각하는 것처럼 춥고 차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게으르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와 요시마이가 식사를 마친 후의 아침. 식사 후 정리를 하다가 속이 더부룩해서 그냥 쉬었습니다. 둘이서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일하면서 집안일도 해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 나빠야 한다는 것이 끔찍합니다.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옆방에 있는 남편은 이를 눈치채고 곧바로 설거지를 맡는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한창 전성기인 남편에게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과연 어떤 아내일까요? 임산부를 버릇없게 하면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가리키며 부정적인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말없이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우루이 다시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반대하면 남편이 중간에 끼어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입술을 깨물고 시어머니의 오만한 태도를 계속 참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첫 번째 월경이 다가오자 나는 스님을 불러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종가로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없어서 긴장이 많이 됐어요. 가득 찼습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과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그런 큰 아들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는 게 당연합니다. 베야디야. 친척들도 많이 오고 스님도 초대하는 중이라 좀 무례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나를 향한 혐오감을 드러내며 나를 두려움으로 가득 채운다. 기억하다. 당황한 나는 집에서 어머니와 상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장남의 아내로 수십 년간 생계를 유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질문하다 그는 모든 것에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사찰에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헌금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녀는 내가 묻는 질문 하나하나에 친절하고 세심하게 대답해 주었다. 정말 고마워요. 엄마 나는 이것을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장 잘 지내셨나요?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요? 나는 그에게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려고 무심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사실 최근에는 방문 판매가 꽤 자주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벽 페인팅을 권유할 때 특수 모니터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강제 계약을 거듭
시도했다. 나는 곤경에 빠졌다. 시오리가 어떻게든 단호히 거절한다면 기쁘겠습니다. 나는 임신 9개월이야. 그 후 저는 허리 통증과 입덧을 앓았습니다. 솔직히 미혼모 몸으로 버스와 기차를 타고 어머니 집에 가는 건 피곤한 일이다. 엄마, 미안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지금 몸이 아프다. 나는 친절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너무나 돕고 싶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머니를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내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서둘러 나를 향해 걸어오셨다. 시오리 씨, 이번에는 친척 13명이 올 예정이니까 잘 챙겨주세요. 요리 음료도 꼭 준비해주세요. 아, 그런데 음식은 집에서 만들어야 해요. 나는 일본 음식과 밥을 많이 요리했습니다. 다음 사항을 준비해주세요. 시어머니는 나에게 봉투를 건네며 말했다. 나는 분명히 엄마에게 돈을 주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나에게 준 줄 알았는데 그 안에는 친척들이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재료가 적힌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메모를 저장해주세요. 잘 읽어보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현기증이 난다. 거기에 적힌 선호도에 따라 모든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음식 재료비와 스님들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 말은 제가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봉투 안에는 그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랬다. 몸이 비명을 지르는 동안 나는 보고서 준비에 바빴다. 오늘 남편과 저는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우리 새 여자 가족과 남편의 내과의원 가자. 우선 새 아줌마 집이에요. 남편과 제가 배에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우리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의사가 내가 건강하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편의 진료내과, 그것도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괜찮아요. 본업으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요. 드럼판이 눌리자 부부는 손을 잡고 기뻐했다. 나는 탈출구가 없는 재정적 불안에 끊임없이 시달렸습니다. 남편이 다시 풀타임으로 일해요.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어요. 아까 새 여자의 진메아리에서 봤던 아기의 모습이 생각나서 너무 불안했어요. 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밝은 미래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러다가 기후가 버려진 날, 내 마음은 다시 한번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시어머니가 건네준 메모지를 살펴봤다. 메모장에 적힌 재료를 미리 넉넉히 준비해주세요. 3구 스토브가 최고 속도로 작동 중입니다. 생선구이는 빨리 익히지 않으면 인원수에 비해 부족해요. 이노. 나는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난로를 지켜보고 있다. 그는 또한 고양이의 손을 빌리고 싶어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어머니와 요시마이는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고 접시를 싱크대에 담았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동시에 그는 내 손가락을 확인하려는 듯 흘끗 쳐다보며 심술궂은 표정을 지었다. 성장하게 만드세요. 그러나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떠났다. 마침내 두 사람이 사라지자 긴장감이 풀리고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으세요? 그들이 뭔가 말했나요? 심각하게 더워요. 그냥 휴식을 취하세요. 정말. 어렸을 때는 임신을 해서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가 요리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비꼬는 듯한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계속하다 아이들의 저속한 눈빛과 거친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잠시 동안 당신의 실수를 찾아보세요. 아니요. 또 실패했어요. 정말 쓸모없는 아내네요. 큰 소리로 소리쳤다. 나는 기부와 함께 웃었다. 잠시 후 친척들이 차례로 도착하는데 한 분 한 분 정중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시어머니와 요시마이는 단상에 조용히 앉아 친척들과 함께 근황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난 그냥 그걸 자랑하는 거야. 게다가 내 친척들의 삶의 질도 너무 나빠서 가난하다고 할 정도다. 미믹은 자신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큰 배는 그를 웃게 만든다. 제가 병을 들고 다니는 동안 저를 잘 보살펴 주십시오. 슈리짱, 임신이 가까워지면 무거운 물건을 들기 힘들겠구나. 제가 대신할 테니까 좀 쉬라고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나에겐 친척이 많았는데 제 시어머니가 이 신부예요.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임신과 상관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는 계속 거절했고 나는 그의 잔을 거의 넘어뜨릴 뻔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아내입니다. 그녀의 큰 몸도 귀찮습니다. 친척들이 진정하라고 했을 때 나는 더욱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악화되고 있다. 처음에는 저에게 동정적이었던 친척들은 시어머니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입 다물고 있어 그녀는 나를 불쌍히 여기며 시어머니의 욕설을 듣기만 했습니다. 귀를 막고 매일 아침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허리가 거의 한계에 이르렀고 육체적으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더욱이 시어머니와 형수로부터 비웃음을 받았고 친척들로부터 동정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엔 내 편이 아무도 없고 외로워요. 눈물이 터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이게 대체 뭐야? 라고 소리치셨다. 맛있는 음식 이렇게 맛없는 음식도 아주 잘 대접할 수 있어요. 내 입맛이 망가진 것 같구나. 게다가 음식의 색깔이 너무 나빠서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젓가락으로 큰 접시에 담긴 음식을 으깬다. 특히 찌개를 끓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준비한 맛있는 지진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은 삶은 고기를 입에 넣고 뱉어내자 내용물을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그것을 주었다. 주변 사람들은 너무 신나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꼼짝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침묵이 계속되는 동안 시어머니만이 솔직히 이 아내가 만드는 음식은 최악이다. 그녀는 버려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접시가 부족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만들어주세요. 이번에는 모두에게 맛있는 음식을 맛보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놀라서 일어서지도 못해요. 배가 부어오르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기에게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내 친척들은 다 무시해.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 써. 나와 내 아기를 지키기 위해 눈물을 삼키고 일어서려고 했던 순간 미닫이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타난다. 이 분위기가 너무 암울해서 무슨 일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스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에게 경전을 주도록 합시다. 친척들과 시댁 식구들이 스님을 따라 제단까지 왔고 나 역시 안도감을 느꼈다. 가끔 렉을 다시 설치하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그리고 냉동실에 보관. 남편이 저를 걱정해요. 괜찮으세요? 몸이 좀 더부룩한 것 같아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나는 앉아서 적당히 일하면서 꾸준하게 요리를 준비한다. 남편의 도움 없이 그랬다면 시간이 더 걸렸을 텐데 유체력적으로도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특히 어제 드디어 모은 음료에 관해서는요. 왜냐하면 임산부로서 슈퍼마켓에서 버스를 타고 여러 번 왕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솔직하게 상담했는데 그게 정답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편이 즉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운전해 가서 사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트렁크에 넣으면 엄마와 저는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완성된 제품은 들고 다니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은 요리를 다 시켜서 미안해요. 역시 내가 만들면 별로일 것 같다. 왜냐하면 해보시면 알게 되실 테니까요. 나는 자조적으로 웃었다. 고민 중 하나가 줄어들어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과 저는 함께 추도식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임신 9개월 만에 배가 빵빵해진 나는 불단과 객실 사이에 칸막이를 철거했다. 큰 테이블을 차리고 젓가락과 접시, 컵을 차례로 들고 차려준다. 부엌과 일본 식빵 사이의 거실을 통과해야 했고 왕도 거실을 통과해야 했지만 규모와 칭찬은 컸습니다.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TV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왜 그들은 나에게 조금도 도움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그러나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스님을 맞이할 시간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잠시였습니다. 그럼 제가 가서 스님을 데리러 가겠습니다. 과용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없는 것이 있어도 돌아가면 도와드릴게요. 나는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나를 너무나 친절하게 보살펴준 남편에게 감사를 표했다. 부엌으로 돌아오니 계모와 공주가 팔짱을 끼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단지 타카아키가 당신에게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13명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1분 정도면 혼자서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다다미 방에서 타카아키에게 테이블을 맡게 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합니다. 나는 버릇 없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나의 모든 것을 부정하려는 듯 계속해서 나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다.
두 사람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나 보다. 둘은 각자 생활비를 낸다. 그녀는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남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기분이 나빠서는 안 되는 사람은 바로 남편이다. 남편이 떠났다 순간 마침내 걱정 없이 본색을 드러낼 수 있게 되자 새엄마와 요시마이가 주방으로 왔다. 엄마, 임산부들은 다 이렇게 게으른가요? 나이가 많은 카스미가 친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새어머니까지 친척들에게 한꺼번에 냉담한 시선을 받고 있다. 마이 완전히 망연자실한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나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짐을 꾸리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나는 곧바로 부모님 집으로 가서 어머니에게 상황을 모두 말했습니다. 시오리는 이것을 아주 잘 참아냈다. 이 집에는 남은 방이 많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혼자 외로이 지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와줘서 기뻐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영원히 나와 함께 있어주면 상관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방에 이불을 준비했고 거기서 우리는 마침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부터 온갖 움직임으로 인해 배가 부어오르고 다리와 엉덩이가 아프고 피곤합니다. 누워보니 어느새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다음 날 여기서 나를 돌보시려면 집에서 물건을 좀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리지만 시오리는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와 동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소한의 귀중품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갈아입을 옷이 없으면 불안한데 남편이 함께 있으니 괜찮습니다. 우리 둘이 집으로 돌아와서 짐을 가방에 담았을 때 시어머니와 요시마에가 찾아왔다. 내가 왔어 떠나도 상관없지만 저와 카스미가 중문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비 좀 주세요. 분타카아키의 연봉을 생각하면 꽤 큰돈이겠군요. 어제 한 SNS 팔로워가 올린 글입니다. 제가 준비한 요리 사진은 형편없어 보여서 인기가 없어요.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에 갈 예정이라 추가 요금이 발생하고 둘이서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밀었다. 무슨 일인지 말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가 역겨운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마이를 숨기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몸이 아파서 지금은 친구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만그래서 시오리는 지금까지 나의 수입으로 어머니와 카스미의 생활비를 충당해왔습니다. 높은 난방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형수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입을 쩍 벌린 채 지켜봤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왕따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월급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아내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일에는 굴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집은 내 소유물이라 공짜로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시어머니가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처럼 형수님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매일 그러면 이게 봄철 집세이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갚으시면 됩니다. 글쎄, 우리가 그 돈을 모두 생활비로 쓴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럭셔리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는 돈 관리조차 할 수 없어 집을 팔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럴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바꿨어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형수 얼굴에서 갑자기 피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딴 그것은 이미 내 아들의 것이었고 나는 갑자기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도를 바꾸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게다가 우리 씨랑 같이 사는 것도 상관없고 같이 살면 생활비는 현금으로 할게요. 나한테 줄 수는 없더라도 밥 한 끼 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리 방식대로 해보자. 저와 남편 모두 머리가 아프네요. 그 틈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적인 아내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타연의 역할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제안을 넘겨줄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무뚝뚝한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나는 무슨 말을 하든 보복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나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그 사람이 직장을 그만뒀다는 소식은 못 들었어요. 하지만 형이니까 저는 인류회사에 다니기 때문에 여분의 사람이라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더러운 집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속마음을 털어놔서 나와 남편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남편은 언니만 사는 곳에 살았다. 찾을 때까지 돌봐준다고 했는데 이 말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우리 집이라 엄마와 카스미는 밖에 있어요. 알려주세요. 여기에 머물려면 생활비, 집세, 높은 난방비, 접대비, 집안일 등을 각자 분담해야 한다. 내가 가져갈게.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게 되고 집안일도 빅터에게 강요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떠나주세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챙겨 집을 나섰다. 일주일 후 집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달려와 도와주었고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뻐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떠난 지 일주일 뒤 나는 집을 철저히 청소했다. 특히 시어머니 방은 늘 쓰레기장이었고 그 방에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과자들이 있었다. 빈 도시락 썩은 음료수가 많이 남았습니다. 허락 없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남편은 즉시 자물쇠 제조공을 불러 열쇠 구멍을 열었습니다. 다 교체했어요. 나는 여분의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나 전 시어머니 모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있어서 우승이 조금 불안해요. 나는 머물러야 해. 처음이자 처음으로 모유 수유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어지러운 속도로 입원실을 통과했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위 3일 전 어머니가 찾아오셨는데 평소와는 다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좀 피곤한 것 같군요. 내가 물어보니 미안해요라고 하더군요. 사실 지금까지 침묵을 지켰어요. 시오리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간 후 어머니와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나를 흥분하게 만들며 내가 여기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자기 집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간청했는데 저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내려다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는 듯 어깨가 떨리는 다카기 씨에게도 상담을 했다. 하지만 시오리는 출산 후에도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조용히 하라고 말한다. 나는 거짓말을 해서 마음을 진정시켰다. 상황은 해결되지 않았고 실제로 어머니는 허락 없이 집의 소유권을 훔쳐갔습니다. 우리 집을 부동산 중개인에게 허락도 없이 팔았어요. 일어난 모든 일들로 인해 몸이 얼어붙었고 부모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엉켜버렸습니다. 그게 다야. 그건 거짓말이군요. 그렇죠. 그 어머니는 허락도 없이 타이틀을 빼앗아갔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의 친절함을 꿰뚫고 그들의 물건을 훔친 뒤 허락도 없이 그의 집에 들어갑니다. 이 팔고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증서에 대해 당신 엄마한테 물어봤거든요. 나는 그것이 거짓말이길 바라면서 어머니에게 질문했지만 당연히 그랬다. 내가 말했더니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소유권 증서와 함께 남겨두었던 인감과 통장도 사라졌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100만엔 이상 구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들 며느리 부모님께도 설명까지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아프다고 바로 알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방으로 오라고 요청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인지 물었다. 시오리 어머니의 집이 무단으로 매각됐다. 통장과 신용카드까지. 아마 그 사람도 그것을 훔쳐서 자기 목적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내가 인간으로서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카스미를 만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남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하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건다. 남편이 감정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남편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강한 사람이에요. 만약 이런 일이 없었다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도와주려고 한 게 틀림없어. 그러나 시어머니는 출산 후 며느리와 어머니보다는 집을 팔아 가난한 어머니를 돌본다. 그것을 정리하십시오. 귀하의 가족이 돈이나 살 집이 없으면 대개 귀하를 돕기 위해 집을 팔 것입니다. 아마도 어차피 큰 이키아를 낭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격추하는 것이 옳았다. 흘러나온 대화를 어머니와 저는 듣고
너무 답답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3개. 깨물 다도둑일 뿐인데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카스미의 SNS에는 새 집이 너무 좋았다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화제였으니 타카와키도 꼭 봐주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시어머니 SNS 계정을 달라고 했더니 시어머니 부모님 집 사진이 있었어요. 다음과 같은 게시물이 업로드되었습니다. 제목은 뉴홈이고 시어머니의 댓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는 집이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아 기쁘다고 썼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는 두 사람 누가 봐도 우리 엄마 집인 줄 알 수 있을 정도로 집 전체가 노출되어 있어요. 이웃들이 보면 놔두면 스마트폰 화면을 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고 계시는 어머니의 등 뒤에 나는 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찌르는 것뿐이었어.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곧바로 전화를 끊고 자리를 떴다. 나는 그 집의 계약이 무효화되기를 기도했다. 계약서에 어머니의 정식 이름이 찍혀 있어서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말을 바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연락해서 내일까지 이사하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는 가슴 아픈 목소리로 울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몰랐습니다. 이제 막 출산을 해서 몸을 못 움직이고 밤에 수유를 해서 생각도 제대로 못해요. 나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머리를 쥐고 정신이 핑 돌았다. 그러다가 병실의 TV에서 뉴스가 나왔고 나타난 사람이 요시마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SNS 계정 아나운서에 따르면 요시마이의 계정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 집단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네. 열등한 계정 중 하나였습니다. 요시마이는 명품을 올리며 SNS에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고 홍보한다. 하지만 그것은 주의 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명품을 많이 게시하면 노인들이 자금을 반쯤 착취했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 비결이 사람들의 집에 몰래 들어가 결국 그들의 집을 강탈하는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조사 중에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사물의 규모에 신경을 쓰도록 강요받은 것과 같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다. 놀랍게도 새로운 유형의 사기에 대한 경고가 발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어머니에게 연락한 부동산 중개인도 사기 집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집을 열자마자 참새의 눈물만큼 비싼 야채값을 보고 깜짝 놀랐다. 주인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산을 도난당한 노인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축제 도중 현립중학교와 병원 관계자들에게 체포됐다. 등등 다 가져갔고 증거도 없어서 울다가 잠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도착했을 땐 싱글가든 데이 날은 어머니가 부동산 사업을 그만두라는 요청을 받은 날이기도 했다. 또한 방문한 그들은 또한 자물쇠를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단 며칠 만에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있었지만 집은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침에 환영 인터폰이 울리고 어머니가 나오시자 바로 앞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경찰에 신고됐다. 억류되고 있었다. 게다가 시어머니와 형수도 경찰서로 연행돼 신문을 받았습니다. 형수도 끌려갔습니다. 언제 큰 소리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공범으로 체포됐다. 신문 과정에서 형수는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혔다. 관련 없다고 주장했는데 또한 그녀는 실제로 사기 조직의 리더와 교제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는 아버지께서 명문가의 아이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집을 팔려고 했고 시어머니 자신도 속아서 사기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깨닫자마자 석방됐다. 남편이 데리러 오라고 계속 전화해요. 시어머니는 전화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키운 아이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누군가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요. 계획에 속았어. 그녀는 형수를 변호했지만 남편은 나는 더 이상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시오리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내 아이를 보호해야 해요.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세요라고 말하며 그를 밀어냈다. 시어머니가 친척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형수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더군요. 흐를 때 사기를 촉발한 엄마가 그곳에 산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녀가 가는 곳마다 즉시 따라붙었다. 끝났어. 집도 돈도 신뢰도 잃은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외롭고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시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고 동시에 형수는 캠프 말미에 있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몇 달 뒤 해당 지역에서는 SNS를 활용한 특급 사기가 촉발됐다. 경고가 주어집니다.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해 아내와 어머니의 경험을 모범 사례로 삼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고 허영심과 탐욕에 빠진 데 대한 보상과 시어머니와 형수의 몰락을 온 공동체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되었다. 우리 가족과 어머니는 새 집에서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기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것도 어렵다. 나는 어머니가 근처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어머니도 배려심이 깊은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영혼을 잃은 것 같았고 그래서 삶의 새로운 목적을 찾았습니다. 키토는 매우 기뻐했고 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시댁과 함께 살 때는 청소, 빨래, 요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그곳이 날아갈 때도 있었지 하지만 엄마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에서는 매 끼니마다 내 몸을 배려해 영양 가득한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난 그걸 할 수 있어. 남편도 이전에 근무했던 지인의 회사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나는 선장을 잘 이해하는 회사에 이대로 채용되길 바랐다. 나는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형수는 남편이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말하며 하루하루 알찬 삶을 살고 있다. 사기 사건이 발생해 어머니가 자연스럽게 경찰에 불려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했는데 당시 담당 경찰관이 아니오라고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해주세요. 괜찮아요. 다음번에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만둘 것이다. 추진력이 강해진다. 이후 시어머니는 방문 판매를 통해 문을 열고 있다. 나는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내 자신에게 맹세했다. 인터폰이 울리면 모니터를 통해 너 필요 없어 집에 가라고 말한다. 나는 그녀가 진지한 엄마처럼 행동하라고 배운 대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나는 그들이 방문 판매원과 싸우는 것을 미소로 지켜보았다. 그 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고 그때까지의 행동을 후회하셨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남편은 아이를 시어머니께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손에 익은 삼겹살 덩어리를 집어들었다. 어제부터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이상 모두가 맛있다고 하고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었어요. 내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요시마에의 그 심술궂은 표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함께 사는 가족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마음속의 후회와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아기를 위한 산소에 대해 생각할수록 호흡이 얕아지고 울음이 멈추지 않습니다. 시오리,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남편은 나를 걱정하며 경전 사이에 부엌으로 왔습니다.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는 나를 천천히 의자에 앉히고 등을 찔러서 내가 오기를 잠시 기다렸다. 그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다. 사실 스님을 데리러 가셨으니까요. 천천히 진행하고 최대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혼했으니 우리 스스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 당신도 분위기를 읽고 빨리 떠나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가리키며 투덜대면서 밥을 먹는 것 같다. 먹던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다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두 사람이 나에게 퍼붓는 무정한 말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눈물을 참을 수 없어 분노와 슬픔으로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곳을 떠나려고 입을 연 순간 남편은 나를 등으로 보호하며 다정한 목소리로 달았어. 엄마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집을 떠납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는 시어머니, 입에 음식이 가득 찬 시어머니 말없이 일어나 한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못된 엄마와 여동생이 있으면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아기는 내 자궁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시오리와 그녀의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이다. 시오리와 그녀의 아기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집을 나갔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그에게 달라붙었습니다. 잠깐만요. 제 아내만 떠나야 해요. 타카아키는 결혼 전처럼 영원히 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냥 그런 나한테 이 아내만 없으면 우리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형제님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계속 살아갑시다. 아버지의 유산 결국 이 집도 존재한다. 내 동생이 돈만 벌면 우리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불안한 시어머니와 요시마이의 말을 듣고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몰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기다려요. 그냥 아내를 내쫓고 타카하키 씨에게 우리를 맡긴다는 겁니까? 그건 위험해.